먼저 대치동 영어 학원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수준까지 공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늘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유초등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꾸준한 노출과 공부량을 통해 그만한 수준과 진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레이드란 미국 학교 학년을 가리킵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미국 학년 기준으로 2학년에서 3학년 수준까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치동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영어 수준을 쌓아갑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웬만한 영어 원서를 혼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되고요.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은 토플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먼저 3, 4세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 기관입니다. 크라벨, 라트, 엘포레, 애플트리 이외에 가정보육이나 어린이집, 놀이학교 등의 시설들을 다닐 때인데요. 이때는 학습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 필요한 노출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외국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부감도 적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들 위주로 들어보고 노래와 놀이로 배워봅니다. 4세 말이 되면 기본적으로 영어로 숫자를 세고 색깔, 동물, 계절, 날씨, 단어들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 손에 섬세한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는 시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영어 외에는 줄긋기, 색칠하기, 따라쓰기 정도로 학습에 도움되는 근육을 기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유치부, 바로 5세에서 7세 과정입니다.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기준으로 적어봤는데요. 단순히 영어로 하는 활동들을 넘어서 영어를 실질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이 기관들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기관들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영어의 4대의 요소이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골고루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 같은 경우는 100%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리스닝이나 스피킹이 빨리 늘기도 합니다. 또한 영어 숙제가 있어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부족한 쓰기나 읽기를 연습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찌감치 학습 습관들을 잡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양의 숙제를 하고 단어 퀴즈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인식을 세워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재미 요소도 분명 있는데요. 영어 공부 외에도 체육, 쿠킹, 미술 수업이 있으며 미국 학교의 쇼앤텔처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다양한 게임도 배워보고 있습니다. 할로윈, 크리스마스, 이스터 같은 미국의 이색적인 홀리데이마다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세 말에 보통 대치 영어 학원 입학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저학년 때는 주로 PI, 렉스킴, 알파와 학원, 에디슨, ILE, 트윙클, 띵킨, IN 이 학원들에 모이게 됩니다. 이 학원들을 주로 빅3, 빅5라고 말하는데요. 실력적으로 탑인 친구들이 가는 학원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영어에 노출이 되어 왔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바로 한국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급속도로 잊어버리게 되고 한국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빅3, 빅5 학원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웠던 영어들을 다시금 다지고 실력적으로 계속해서 쌓아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스피킹을 많이 할 수 있는 학원 혹은 4대 영역을 골고루 다질 수 있는 학원을 선호하십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학교 다니면서 준비물이나 숙제 챙길 것이 많은데요. 실제로 영어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2회 정도 가게 되면서 가는 요일마다 배우는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숙제도 요일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하루는 미국 교과서, 어휘, 라이팅 수업이 있고 다른 하루는 과학, 문법, 어휘 이런 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학년 때까지는 꼼꼼하게 학원 유의물을 확인하시고 숙제와 시험 준비를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어머님들도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학원을 선호하시지요. 고학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부터는 선호하는 학원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때는 영어에 조금 힘을 빼고 수학과 국어, 논술 같은 다른 과목들의 중요도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영어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실력이 쌓였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치동에서 초등 고학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를 놓고 이미 고민을 시작해서 방향을 정하는데요. 이과, 문과, 예체능에 따라서 영어 공부량과 학습 목표를 다시 세우게 되죠. 특히 저학년 때처럼 영어의 4대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관과 필요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수준에서 유지할지, 더 공부해서 토플 쪽으로 가게 된다든지 혹은 중학교 내신을 시작하든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렇게 3, 4세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학생들이 대치동에서 어떤 영어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첫 번째로 원어민과 대화하거나 영어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부터 고학년까지 원어민 선생님과 100% 영어를 써야 하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이해하는 것도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영어를 써왔고 그것이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둘째로 강도 있는 영어 학습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선점해 놨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수능 영어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 영어를 AR 지수로 분석했을 때 미국 학년 평균적으로 9학년 수준의 영어 지문을 학생들이 풀게 되는데요. 대치동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미국 6학년, 7학년 수준으로 공부해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감이 좋습니다. 꾸준한 영어 독서와 리딩 문제를 풀어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 어머님께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공부한 영어로 수능 1등급을 계속해서 받으셨다고 제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너무 바빠서 외국어 공부를 따로 하지 못했는데 꾸준히 1등급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넷째로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는데 요령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이 빅3, 빅5 영어 학원을 가게 되면 대부분의 학원들이 매주 시험을 봅니다. 여기에는 어휘 시험도 있고 과목마다 유닛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을 페일했을 때는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고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이 부분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점차 이 시스템에 적응하게 되면서 후에는 스스로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지도 분석할 정도로 요령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시험 공부하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이렇게 되면 글을 읽을 때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암기 능력, 또 앞뒤를 유추하는 추론 능력까지 다른 과목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배울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비슷한 기질과 수준의 친구들과의 커뮤니티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 때부터 타이트하게 학습식으로 다져온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각 반의 학습 격차가 생각보다 큰 것을 어머님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는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격차가 커서 한 반에 알파벳을 모르는 친구들부터 원서를 읽는 친구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반마다 레벨로 나누기 때문에 이 격차가 거의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스피킹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스피킹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하고 또 그에 준하거나 수준 높은 영어를 들어야 하는데요. 학원 수업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채워지기도 하고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어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수학학원, 국어학원에서도 다시 만나는 점입니다. 그만큼 학습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대치동에서는 비슷한 루트를 밟기도 한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대치동 유초등 영어 로드맵 쭉 확인해 봤습니다. 레테를 준비할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레테는 준비는 하는데 후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준비하시는 어머님들도 가는 방향에 대한 불안감이나 의구심을 떨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